작년에 다니던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받고 해고된 연구원 B씨. B씨는 좋아서 반겼던 절대평가가 오히려 해고를 양산했다고 얘기합니다. B씨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상대평가 체제에서는 저성과 해고가 절대평가보다 어렵다고 하네요. 이 최하위 등급에 의무적으로 일정 인원을 할당하도록 하는 상대평가는 해고에서 가장 중요한 해고 사유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워서입니다. 평가제도 변경, 쉬운 해고를 가져오기 위한 발판인가라고 써주셨는데 이건 뭐 승진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더 엄중한 문제, 해고와 관련된 문제라서 네. 진원 쌤 좀 얘기해 주시기 이게 바랍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네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한국인의 정, 이게 네네. 결국엔 평가 제도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팀 전원 자체가 팀 전원이 굉장히 고성과자들이에요. 네. 그러면 거기에서도 최하위 등급은 나와야 되고요. 뭐 팀 전원이 아주 성과가 굉장히 낮은 집단이에요. 근데 거기서도 최고 등급은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평가 제도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라고 해서 해고를 시키면은 이 사람이 과연 정말 최하위에 해당되는 사람인가 여부에 대해서 절대적으로도 하위인가. 그렇죠. 소송에서 이런 부분들을 다투거든요. 근데 절대평가를 도입이 되면은 우리가 반드시 최하위 등급을 양산할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네. 전체 기업에서 최하위 등급이 상대평가 제도 안에서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절대평가 제도 안에서는 최하위 등급이 굉장히 적을 수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은 그 최하위 등급을 받은 사람은 정말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최하위 등급을 수차례 수년간 받아왔다라고 하면은 개선의 정이 없다라고 봐가지고 이제 해고를 시킬 수 있는 사유가 되는 거죠. 해고의 사유로서 작용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해고를 쉽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네. 진원 쌤. 네, 저는 절대평가의 도입은 찬성해요. 왜냐하면 기존의 줄 세우기식 평가 시스템은 정말 뭐 최근에 요구하는 창의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절대 담보할 수가 없어요. 이제 개인과 직원이 한 명에 한 명 1대1로 붙어서 봤을 때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알려줘야 그 직원의 성장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물론 이제 그 말은 즉슨 평가가 되게 타당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 세우기 식으로 너 못했어가 아니고 너 이거를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미흡해서 내가 이 점수가 나왔다라고 타당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해고의 정당성이 높아지는 거죠. 근데 저희가 이제 인권살롱은 사실은 흑백 논리는 지향하지 않습니다. 예, 제가 이제 근로자의 편, 뭐 회사의 편이라고 하더라도 명확하게 이제 어쨌든 이 영상을 보는 분들한테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노동 생산성 그리고 국익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네. 저는 어느 정도의 이제 해고의 유연성은 필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맞죠? 그래서 저는 절대 평가가 잘만 이루어지고 수시적으로 피드백이 돼서 상호 협의가 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최하 등급이 나왔다고 하면 사실 기업은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분은 다른 곳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는 전직 지원이라든지 다양한 제도들이 있으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A 등급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이직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